자, 우리가 지금 거대한 경제 위기, IMF 때보다 더한 위기가 올 거라고 제가 계속 말하고 있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자가 아까 생방송에서 평온하다. 근데 뭐 주식시장도 잘 되는데 무슨 경제 위기가 오느냐 해서 제가 IMF 때 오기 직전에 상황이 어땠는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도요, 국민소득 1만 불 달성했다. 자, 요즘에 그 1만 불 아무것도 아니지만은요, 그때 9천 불, 8천 불 할 때와 1만 불 했을 때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의미를 엄청나게 부추겼어요. 그래서 모든 언론들이 다 동원되어서 국민소득 10,000달러 소비시대, 여유 있는 삶, 선진국으로 힘찬 도약, 이런 기사가 난무했고, 그리고 정권은 신지식인이다, OECD 가입이었다. 굉장히 바람을 잡았어요. 지금에야 뭐 국민소득이 4만 불에 가도 뭐 별 감흥도 없지만은 그때만 해도 미래가 굉장히 좋아질 거라는 환상이 지배하고 있었고, 공동체라는 부분에 대한 의식이 지금보다 훨씬 강해서 국가, 민족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했고,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면 정말 다들 열광을 했죠. 자, 그때 매사가 다 좋았느냐? 자, 그때 환율이 얼마였는가 하면 96년 연말에 770원이 전망된다 했고, 그래서 해외 투자사들은 한국이 99년까지 700원대로 갈 거다. 기업이 800원이 넘어가면 수지타산 문제로 도산한다. 이렇게 울상을 짓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이 긍정적인 기조 속에서도 IMF 직전에 이 징조가 좀 있었지요. 3월 16일 날 언론에 보면 중견기업 부도 지방경제 강타, 건설 유통업체 중심으로 잇따라 쓰러져 자금 압박, 판매 부진 등이 주 요인, 연고지 금융기관 거래업체 몸살, 최근 연쇄 도산설까지 당국 긴장. 그래서 하나 둘씩 기업이 지방 건설업체, 유통업체 중심으로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당시 신문에는 지방 건설사 난립으로 인한 구조조정. 자, 요즘에 지방의 저축은행, 지방의 중소건설사들 부도가 나기 시작한다는 것과 매우 유사하지요. 엄이 돌아오고 빚을 갚지 못한 기업들이 하나 둘 부도가 났고, 그래서 정부가 중소기업에 긴급 자금을 투입하고 96년 4월 27일자 언론에 보면 중고차 시장에 유례없는 호황, IMF가 터지기 1년 전에 중고차 매물이 무더기로 쏟아졌다는 거예요. 부도 업체들이 공장 부지도 매각하고 중고차를 이제 시중에 내다 팔기 시작했고, 자, 그러면서 96년 3월 20일 날 경기 화랑 정점 지났다. 작년 1분기 성장률 10%에서 4분기에 6%로 뚝 떨어졌다. 즉 95년부터 이제 성장률이 뚝 떨어졌다 소리가 나오고 있고, 경공업 생산 증가 지수가 0% 수준이다. 중소기업이 태풍을 맞았다. 그리고 물가 통화 안정세라고 하면서 금리 하락을 기대한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었지만은 이런 별 문제가 없고 편안하다라고 했지만 한편으로 이 위기의 징조도 있고 이랬는데, 그때 수많은 언론들과 해외 신용 평가사들은 한국 경제 위기 아니다. 97년 3월 8일 날 나온 기사입니다. 그리고 해외 전문가들 수출도 지금 좀 부진하지만은 2, 3년 내에 회복이 된다 이랬고, 그리고 일간지에 각종 해외 전문가들이 등장해서 한국 위기 전혀 아니다. 올해도 성장을 유지하게 될 거다. 균형 안정이 확보되고 있고 지금 무너지고 있는 멕시코하고는 다르고 수출 전망도 밝고 한국인의 근면 활기가 동력이다라는 하나만한 소리를 했고, 외교부도 동남아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97년에 스탠다드 앤 푸어는 한국의 국가 등급을 하향 조정하기 시작했고, 중견 기업들이 무너지고 매일 수백 개 기업이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100만 실업자가 거리를 떠돈다. 이런 기사가 오고
30대 그룹 중 17곳이 감원을 한다. 대졸 채용을 20-30% 줄인다. 재정 긴축으로 복지 예산을 삭감하고 난방을 하지 않고 내복을 입힌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자, 그러다가 97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한 8개월 전에 한보 쇼크 이어 산미까지 부도 도미노 위기 고조, 10대 기업 위험하다. 10개쯤 되는 대기업이 위험하다 소문이 나고 돈줄이 막히고 중소기업 연쇄 도산 우려가 있다. 금리가 뜀박질, 주가 폭락, 산미그룹 도산 이런 기사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97년에 대우그룹이 부도 처리되고 대마 불사가 시작되었어요. 자, 94년까지 대우가 삼성보다 큰 당시 재계 2순위였어요. 현대가 1순위고 대우가 2, 삼성이 3등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삼성차 대우전자 막 교환하니 이런 기사들이 막 언론에 나오고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11월 달 접어들면서 IMF 안 한다고 하다가 그로부터 5일 뒤에 IMF 구제금융을 받기로 했다라고 갑자기 돌아갔어요. 외환 보유고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강경식 부총리가 말했지만 그 말 한 지 일주일쯤 지나서 구제금융을 신청했고 실업자 100명 중에 84명이 1년도 안 된 IMF 실직자다. 자, 이러면서 실업자의 대부분이 90% 이상이 IMF 때 실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중소지방건설사 유통업체 도산, 공장부지 중고차 시장 화랑, 정부가 경제 상황을 판단하는 데 실패하는 헛소리를 남발하고 곧바로 IMF 구제금융에 들어갔어요. 자, 지금 각종 건설사들, 중소금융기관들 위기다. 이런 소리들이 나오고 특히 지방건설사, 지방저축은행이 위기고 중소 증권사, 보험사들이 위기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정부는 PF 아무 문제 될 거 없다, 걱정하지 마라 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전의 징조들도 좀 보겠습니다. 2008년 8월 6일 기사에서 우리 경제가 빠른 속도로 둔화되고 있고 최근 경제 지표는 우리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 가까워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산업 생산이 줄어들고 서비스 생산도 줄어들고 소비도 위축되고 있고 민간 소비도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7월 중에 물가 상승이 5.9%, 그래서 외환위기든 98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물가 상승이 시작되고 유가가 1배럴에 150달러 하는 수준으로 가게 되고 경제가 물가 상승, 소비 침체, 내수 부진, 생산 위축, 고용 악화, 소비 침체, 악순환에 빠진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때 2008년에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지금 2008년 7월 6일 언론 보도에 최악으로 치닫는 경제 지표들 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 수입 물가 상승률, 경상수지 적자, 기계 투자 증가율, 그리고 순상품 교역 조건 지수,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서 하나도 좋은 게 없다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당시 모든 것이 안 좋았고, 자, 그러면서 나온 게 2008년 상반기 무역지수가 외환위기 이후 처음 적자로 들어섰고 소득 증가도 10년 만에 감소세고 또 소득지표도 98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라서 호주머니 사정이 외환위기 때 IMF 때처럼 돌아가고 있고 유동성 증가세도 9년 만에 최고다. 그래서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공급 충격이 발생을 하고 있다. 라고 고유가 지속을 우려했고요. 그래서 그때도 경제 지표가 좋은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안 좋을 때는 벼락이 반드시 오는데 벼락이 곧이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2008년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동산이 폭락할 때도 지금 시그널이 오는데 한국이 집값이 4번 떨어졌는데 2000년대 이전에 2번, 이후에 2번 있었는데 국가적인 경제 위기 때
또 신도시 아파트 공급 등으로 지금 한국의 집값이 폭락을 했어요. 자, 그때 부동산이 하락이다가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소비자 지갑이 닫히고 집값 폭락 기사가 그래도 설마 폭락될 건가 하는 회의론이 있었는데 경제의 어두운 미래를 지배하는 기사가 도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값이 폭락은 안 될 것이라는 믿음과는 별도로 경제가 폭락하고 있는 여러 증거가 나오고 법원의 경매 시장에서 경매에 놓은 물건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역사가 반복되듯이 지금도 경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기사들이 지배하고 법원에서 경매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부동산이 폭락하는데도 그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외환위기 때 외환위기가 오게 된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당시 경상수지 적자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이 외환위기를 유발하는 원인이 됐어요. 근데 최근에 보면 1, 2월에 경상수지 적자, 1, 2, 3월에 무역수지 적자가 다 나왔지요. 2000년 이후 사상 최악의 무역수지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00년 이후 가장 어려웠던 2008년에 한 해 무역 적자가 133억 불인데 올해 1월 달에만 무역 적자가 지금 127억 불이에요. IMF 외환위기가 있었던 98년을 제외하고는 한국의 성장률이 일본에 뒤처진 적이 없었는데 작년 2분기부터 계속 일본한테 뒤처지고 있다는 겁니다. 외환위기 직전에 경상수지 적자가 극심해지면서 이제 무역 흑자로 끝없이 성장할 것 같은 한국 경제에 충격이 왔는데 곧바로 IMF가 왔습니다. 96년 한국의 이 경상수지 적자가 230억 달러였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망할 때는 징조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97년, 96년, 95년 IMF 직전의 상황과 또 2008년 금융위기 직전의 상황 그리고 또 부동산이 폭락하던 그때의 상황 그리고 현재 상황이 너무 유사하지 않습니까? 결국요, 지금 붕괴가 다가오고 있다는 건 과거의 예로서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나이 30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 미래는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구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사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